가을비가 잦아든 오후 좁은 골목길에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우산 아래에는 허름한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 김만수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손수레, 안에는 캔과 종이박스가 가득했다. 오늘은 이걸로 저녁이나 먹겠구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킥킥대며 치매 할아버지다 하고 웃었지만 만수는 아무 말 없이 빗물을 맞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멍한 듯 했지만 어딘가 깊은 생각이 깃들어 있었다. 골목 끝 반지하방 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좁은 방 한가운데 오래된 달력이 벽에 걸려 있었다.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10월 15일이라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날은 아내 정숙의 생일이었다. 정숙이 생일 아직 기억은 하네. 그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테이블 위엔 오래된 통장과 낡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엔 김만수 명의 빌딩 등기 서류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김만수 어르신 계세요? 도시락 가져왔어요. 사회복지사 이지은이 따뜻한 미소로 들어섰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요즘은 어떠세요? 가족은 연락 없으시죠? 만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른 웃음을 지었다. 다들 바쁘지요. 치매 노인 돌볼 틈이 어딨겠소. 지은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힐끗 보았다. 빌딩 등기 서류. 그 글자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어르신 이름으로 된 건가요?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옛날 이야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비가 다시 창문을 두드렸다. 지은은 그날 이후 이 노인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직감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 복지팀 사무실. 이지은은 어제 본 서류 봉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빌딩 등기 서류라는 글자가 계속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지은 씨, 어제 그 골목 노인 어르신은 어때요? 팀장 최 과장이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다. 치매라고 들었는데 의외로 또렷하세요. 게다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하다니? 어제 댁에서 본 서류에 김만수 명의 건물 등기 서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지하방에 혼자 사신다니 뭔가 맞지 않아요.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요즘 가짜 서류 많아. 옛날 사람들은 주운 종이도 버리질 않잖아. 그런데 서류가 너무 정식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그걸 숨기듯 덮더라고요. 지은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몰래 행정 시스템에 접속해 김만수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뜬 정보의 지은은 숨을 멈췄다. 소유 부동산 서울시 중구 빌딩 외 2채. 월세 수입 추정액 약 4,800만 원. 말도 안 돼. 그녀는 입을 가렸다. 그 허름한 옷차림, 낡은 반지하방, 폐지 줍는 손, 모두 가면이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다. 만수는 여전히 폐지를 정리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르신,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소. 왜 그렇게 나를 자꾸 찾아? 지은은 조심스레 말했다. 어르신 혹시 빌딩, 어르신 명의 건물 맞죠? 순간 만수의 손이 멈췄다. 조용히 시선을 들며 말했다. 그걸 어찌 알았소? 지은은 당황했다. 저 시스템에서 우연히 봤어요. 어르신, 왜 숨기셨어요? 만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직 말할 때가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나를 찾고 없으면 버리오. 나는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고 싶었소.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노인은 단순한 치매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중이었다. 며칠 뒤 지은은 다시 만수의 집을 찾았다. 비가 갠 오후 햇살이 반지하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방 안 공기는 고요했지만 어디선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다. 어르신 계세요? 지은이 문을 두드리자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테이블 위엔 낡은 서류 봉투와 함께 볼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은 씨, 잘 왔소. 나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됐지. 정리요? 만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지 않소. 그래서 유언장을 써두는 게 마음이 편하더이다. 그의 손끝이 떨리며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모든 재산은 조건부로 분배한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만수의 표정엔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어르신, 가족분들에게 연락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은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람들,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내가 치매 걸린 늙은이라고 떠들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 깊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미워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만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요. 내가 죽기 전에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찾는지 볼 거요. 그가 봉투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가족 사진이었다. 해맑게 웃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어린 손자의 모습. 저 때는 참 좋았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다들 변했소. 지은은 말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다짐했다. 이 어르신이 이렇게 외롭게 살게 한 이유 꼭 알아내야겠어. 그날 밤 만수는 혼자 창가에 앉아 사진 속 가족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정수가, 도연아, 그래도 내가 마지막엔 너희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소. 그의 손이 서류 봉투 위를 천천히 쓸며 멈췄다. 유언장 봉인 완료. 그 순간 창문 사이로 불어든 바람이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마치 운명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초가을 바람이 싸늘하게 부는 저녁, 골목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 그는 김도현, 만수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잠시 허름한 골목을 둘러보다가 코를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여기가 아버지가 산다는 데야? 이렇게까지. 휴대폰으로 주소를 확인한 그는 반지하 문 앞에 서서 조심스레 노크했다. 아버지, 저예요. 도연이에요. 문틈으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 잠시 후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저예요,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문이 열리자 만수의 얼굴엔 놀람보다 냉정함이 먼저 비쳤다. 웬일이요? 돈 필요해서 왔소? 도연은 당황한 듯 눈을 피했다.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건강검진 결과가 좀 안 좋다고. 그게 다요? 만수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다. 지은이 마침 도시락을 들고 들어오다 그 광경을 목격했다. 아, 오늘은 가족분이 오셨네요. 도연은 그녀를 흘낏 보며 무심하게 인사했다. 아버지를 도와주신다면서요? 감사하네요. 그 말투엔 예의보다 견제가 섞여 있었다. 만수는 담담히 말했다. 지은 씨, 도시락 거기 놔요. 이 친구는 잠깐 볼 일만 있을 거요. 지은이 나가자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버지, 저 그동안 바빴어요. 회사 일도 많고 애들 학비도 그렇고. 만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엔 쓸쓸함이 깃들었다. 그래, 바빴겠지. 그래서 나 같은 늙은이한테 올 시간도 없었을 테고.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혹시 건물 아직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말에 만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 결국 그 얘기하러 왔구먼. 도연은 급히 변명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만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됐어. 내 속이 어떤지 이제는 너무 잘 알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동자는 젖어 있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사람 마음은 돈보다 훨씬 무거운 거란 걸.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다. 그 뒤를 보며 만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것도 다 계획된 시험 중 하나지. 그의 손은 서류 봉투를 다시 꼭 쥐었다. 며칠이 흘렀다. 도연은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와 음식을 사오고 청소를 하고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반찬은 좀 드셨죠? 방도 너무 추워요. 보일러 새로 바꿔드릴게요. 만수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도연아. 많이 변했구나.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보다 묘한 관찰이 깃들어 있었다. 복지사 지은은 그런 모습을 의심스레 지켜봤다. 도연 씨, 아버님이랑 다시 잘 지내셔서 다행이에요. 그럼요. 제가 원래 이런 아들이었죠.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버님 재산 관련해서 뭐 들으셨어요? 도연은 웃음을 멈추고 눈을 피했다. 그건 복지사가 알 바 아니지 않나요? 그 한마디에 지은의 속이 싸늘해졌다. 역시 단순한 효심은 아니었어.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가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다. 여보, 진짜 아버지 건물이 있다면 그거 상속 문제 어떻게 되는 걸까? 당연히 아들이 상속받아야지. 치매라면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도 가능하잖아. 그녀의 말에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후견인 그거 괜찮네. 법적으로 처리하면 깔끔하겠어. 며칠 뒤 그는 법원에 후견인 신청서를 냈다. 김만수 치매 의심자, 자산관리 불가 상태. 서류를 제출한 후 도연의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편 만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병원에서 진단서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정상, 치매 없음, 다 기록되어 있지. 그리고 봉투에 그것을 넣으며 웃었다. 그래,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보자. 며칠 뒤 도연이 들고 온 법원 서류를 본 만수는 담담히 물었다. 이게 뭐냐? 아버지, 그냥 절차예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려는 거죠. 그래, 내 말대로 하자. 만수는 그 말과 함께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포기한 웃음이 아니라 예정된 반전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지은이 방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어두우세요. 지은 씨, 세상엔 거짓된 효심도 있지 않겠소? 그의 눈빛은 슬픔보다 결심으로 빛났다. 이제 곧 누가 진짜 날 위해 울지 알게 될 거요. 창밖엔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다. 그 하얀 눈 사이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법원 민사재판실. 차가운 공기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도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맴돌았다. 아버지는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으십니다. 제가 법정 후견인으로서 재산을 보호하려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피후견인 김만수 씨는 출석하셨습니까? 문이 열리며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다. 회색 모자에 깔끔한 셔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김만수였다. 그의 등장에 방 안은 잠시 웅성거렸다. 도연이 일어나 다가가며 말했다. 아버지,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 아주 좋다. 덕분에 말이지. 만수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김만수 씨, 본인이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수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내 머리는 아직 멀쩡하오. 내 아들이 나를 치매로 만들려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요.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예요. 오해야? 그럼 이 서류는 뭐냐? 만수가 봉투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바로 병원 진단서였다. 김만수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없음. 판사는 진단서를 읽고 도연을 바라봤다. 이 서류가 진짜라면 후견인 신청 사유가 사라집니다.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그의 목소리가 흐려지는 순간 만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난 내가 나를 얼마나 속일 수 있나 보고 싶었어. 가난한 척 살면 누가 나를 사람으로 봐주나 싶었지.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결국 돈 앞에서 내 진심이 드러났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서류 하나를 판사에게 건넸다. 이건 김도연 씨가 제출한 서류입니다. 아버지 몰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려 한 기록이 있습니다. 순간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법정 안은 침묵에 잠겼다. 만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벌주로 온 게 아니야. 진심을 깨닫게 해주려 온 거다. 그 말에 도연의 눈가가 흔들렸다. 아버지. 그러나 만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내가 나를 진짜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있나 스스로 물어봐라. 법정 문을 나서는 만수의 뒤로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눈부신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진실이 비로소 세상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겨울의 찬바람이 골목길을 파고들었다. 김도연은 그날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살던 반지하방 근처로 자주 왔다. 허름한 벤치에 앉아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셨는지도 모르고. 손에 들린 종이컵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멋진 정장을 입던 남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죄책감에 눌린 아들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만수는 여전히 골목 끝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방 안 공기가 달랐다. 서류 봉투 대신 화분이 놓여 있었고 창문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왔냐? 오늘은 무슨 일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욕심이 너무 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만수는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내 진심이 들리는구나. 그의 말투엔 분노 대신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도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엔 돈 말고 아버지 마음부터 배우고 싶어요. 만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내일부터 나랑 같이 다니자. 이 근처 빌딩 세입자들 관리 좀 도와주면 되지. 도연의 눈이 커졌다. 저 그럼 허락하시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무슨 약속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겠다고. 그 말에 도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그날 밤 지은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에 적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김만수 어르신 마음의 부자라는 글귀를 덧붙였다. 봄의 햇살이 부드럽게 골목을 덮었다. 김만수의 집 창문에는 새 화분이 줄지어 있었고 안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그날은 도연이 아버지와 함께 빌딩 관리 일을 시작한 지 정확히 3달째 되는 날이었다. 두 사람은 아침마다 함께 골목길을 걸었고 만수는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오늘은 빌딩 세입자 계약 갱신 날이에요. 그래, 도연아. 이번엔 내가 다 해보거라. 만수의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려 애쓰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이 사무실 서류를 정리하다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도연에게 진짜 부자가 되는 법. 그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다. 도연아, 사람은 가진 돈으로 평가받지만 떠난 뒤에는 남긴 마음으로 기억된다. 나는 내가 내 재산보다 더 큰 것을 찾길 바랐다. 진심, 용서, 그리고 사랑. 그 셋을 잃지 않으면 너는 이미 부자다. 아버지가. 편지 끝에는 흐릿한 잉크 자국이 있었다. 아마도 만수가 마지막으로 눈물 한 방울을 흘린 자리였을 것이다. 도연은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빛이 반지하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은은히 반짝였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걸.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바람이 살짝 불어 탁자 위에 있던 종이가 흔들렸다. 그 종이에는 만수가 적어둔 문장이 보였다. 치매인 줄 알았던 노인,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다.